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법규 담당하고 있는 김영입니다.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학교 병원을 못 갔어요. 뭐 지금도 그러긴 하는데 그때 당시에 완벽하게 얼굴을 볼 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시고 있는 교수님이 네 얼굴은 병원 얼굴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왜냐면 얼굴이 좀 까매요. 지금 뭐 분장을 해서 그렇지만 좀 까맣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교수님이 까만 얼굴에 하얀 가운을 입으면 가운만 동동 떠갖고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복도에서 시커먼 복도에서 씩 웃으면 치아까지 보여서 마치 괴기 영화를 보는 것 같아. 너는 병원 얼굴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요. 그래서 이제 추천해 주신 데가 공무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을 이제 시험이 그때 있었었는데 지금은 공무원이 8급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7급 특채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본 적이 있었어요. 그 7급 특채에 저를 추천해 주셨고, 거기에 이제 시험을 보러 가서, 그 다음에 7급에 합격을 하게 돼요. 근데 공무원 7급이면, 여러분 좀 감이 안 잡히겠지만, 한 급수에서 한 급수 올라가는데 10년이 걸리는 건 아실 거예요. 결국 8급에서 7급 하면은 10년 걸릴 거를 저는 한 번에 그냥 간 거죠. 그래서 갔는데, 가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주위의 그 시선, 그 따가운 시선. 그래서 집까지 있게 학교 졸업하자마자 7급 달았어? 예, 그런 것도 문제긴 하지만, 민원들의 문제더라고요. 민원들 하면은 대부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오셔서, 아까 우리 지역사에서 얘기한 것처럼, 나 의료급여 대상 좀 해줘. 근데 나는 모르는 거예요. 나 의료급여? 나 그런 거 모르는데? 또 어떤 분이 이거 하는데 돈 얼마더라고? 나는 돈은 모르겠는데요? 마치 우리 간호사들은 돈하고는 좀 거리가 먼 사람처럼 이런 건 우리가 잘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민원이 엄청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그때도 잘난 척 하면서 법은 우리가 굳이 몰라도 돼. 뭐 이렇게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법을 모르다 보니까 더 무지하게 돼서 더 법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범법 행위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법은 분명히 알아야 되겠구나. 근데 법을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행정하는 사람들이에요. 행정하는 사람들은 아주 잘난 척을 하면서 몇 조, 몇 항에 의거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럼 우리는 되게 유식해 보인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우리 간호사도 법은 좀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의사들은 법을 되게 많이 알아요. 그래서 어떤 행위가 있을 때 이게 빠져나갈 걸 알아요. 법을 아니까. 근데 우리는 빠져나가지 못해요. 그러면서 맨날 법정 앞에 서서 전 몰랐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맨날 걸린 게 우리 간호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저는 법을 꼭 알아야 된다. 예, 알아야 된다는 건 뭐냐면 결국 법의 생활화예요. 법을 생활화해야 된다. 주장하는 게 이겁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여러분들 저를 통한 많은 분들이 전화해서 저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했어요. 근데 법에 다 걸립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어서 법의 생활화인데 솔직히 우리 국시용 법은요. 좀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기출문제만 열심히 공부한다면 무사히 통과합니다. 그러니까 과락은 원한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수준으로 가르쳐드리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나중에 병원 생활을 하실 때 법을 알아야 빠져나갈 곳을 알거든요. 의사보다는 똑똑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의사보다 똑똑해 안 똑똑해요? 똑똑해요. 의사들은 부모를 잘 만나서 그렇게 된 거고 우리는 부모를 못 만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의사보다 똑똑하단 말이에요. 법도 우리는 의사보다 더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빠져나갈 길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법을 저는 생활하듯이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조금 지루할 수도 있는데 조금만 집중하시면 되게 재밌는 게 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법을 할 건데 자, 저는 일단 거기 보시면 그 앞에 차례 부분이 있을 거예요. 차례 부분에 보시면 제가 몇 개씩 나오는지를 좀 알려드릴까 해요. 자, 의료법 되게 많이 나옵니다. 한 6문제 나와요. 20문제 중에 6문제는 거의 엄청 많은 양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법은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나중에 생활할 때도 의료법은 반드시 알고 있으셔야 된다. 그렇죠? 자, 보건의료기본법은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한 문제 정도만 나옵니다. 한 문제. 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도 우리랑 좀 관련이 있거든요. 특히 응급실에 나중에 가시게 되면 이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시에는 한 문제 나옵니다. 한 문제. 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요게 요번에 대거 바뀌긴 했는데 우리하고는 조금 그러니까 2020년 1월 2일 시행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시가 2019년에 보잖아요. 그래서 좀 관련이 없긴 해요. 항상 법은 시행일 기준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행일 이전 거만 나오지 이후의 거는 안 나와요. 그렇게 해서 요거는 법이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 그렇게 많이 바뀐 건 아니야. 많이 바뀐 건 2020년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는 해당이 안 된다라고 보시고요. 여기 한 2문제 정도 나옵니다. 자, 검역법 한 문제 나옵니다. 후천성 면역결핍증 이것도 한 문제 나오고요.
국민건강보험법 내용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이거 두 문제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좀 자세히 가르쳐 드릴까 하는데 이게 나중에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가르쳐 드릴 거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간호사 생활할 때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가르쳐 드리고 국민건강증진법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정도 나와요. 때로는 한 문제, 때로는 두 문제. 지역보험법 두 개가 이렇게 쌍을 져서 많이 나오는데 얘도 한 두 문제. 그렇죠? 혈액관리법 한 문제 나옵니다. 그리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이게 조금 어려워요. 용어 자체가 어렵거든요. 이게 한 두 문제 정도 나옵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법 하나에 한 문제, 두 문제, 의료법을 뺀 이렇게 해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저는 여러분들 요구하는 게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 핸드폰에 앱을 까는데 법제처라는 앱이 있어요. 법제처. 이걸 하나 깔아두세요. 그래서 이걸 뭐 조금 이따가 쉬는 시간에 법제처라는 걸 앱을 하나 깔아두셔서 항상 법을 수시로 볼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그런 버릇을 좀 키우시는 게 좋아요. 법제처 앱을 깔아서 만약에 거기에 이렇게 찾기가 있거든요. 거기에 의료법 치면 의료법 전문이 쫙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수시로 내가 그게 몇 주였더라, 그게 뭐였더라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면 찾아갈 수 있게끔 버릇화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에 대해서 대강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얘기해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항상 법에는요, 세 가지가 있는데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시행규칙이 있어요. 자, 법은 말 그대로 법을 얘기하는 거고요. 시행령은 다른 말로 대통령령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이 명령한 거예요. 자, 그런데 비해서 시행규칙은 장관이 명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건과 관련된 법에는 보건복지부령이라고 표현합니다. 보건복지부령. 그래서 항상 법이 제일 큰 거예요. 그거보다 작은 게 시행령이고 그거보다 작은 게 시행규칙. 그래서 이게 조금 현실화된 문구들이 많아요. 이거는 조금 위에 그 규칙, 그러니까 좀 큰 거고 조금 더 구체적인 게 시행규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럼 대부분 시험 문제는 법 쪽의 내용이 나옵니다. 가끔 가다가 영도 나오고 규칙도 나와요. 그렇죠? 가끔 가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또 우리 그 책에 그 령 규칙을 좀 정리를 해놨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걸 한다라고 되어 있어. 그러다가 이게 시행령으로 가면 갑자기 질병관리본부장이 한다. 그러니까 똑같은 일인데 법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다고 돼 있고 시행령에는 질병관리본부장이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랬을 때 여러분들은 그럼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는 거예요? 질병관리본부장이 하는 거예요? 꼭 물어보시는데 이거는 이 사람 아니면 이 사람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보기 중에 두 사람이 같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1번 보건복지부 장관, 2번 다른 사람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두 사람이 동시에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동시에 나온다면 당연히 법적으로 가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부탁드릴 게 우리가 모두 11개의 법을 배워요. 그 11개의 법 안에는 항상 법마다 기본 계획서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 계획서. 자, 기본 계획서니까 누가 짜냐면 높은 사람이 짜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짭니다. 기본 계획을 대부분 몇 년에 한 번씩 짜냐면 5년에 한 번씩 짜요. 자, 그리고 이걸 밑으로 내립니다. 그 밑이 누구냐면 서열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시도지사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시도지사가 그 장관의 기본 계획을 기본으로 자기 시, 자기 도의 실행 계획을 짭니다. 실행 계획. 자, 이 실행 계획은 매년 짜요. 그러니까 결국 1년짜리 계획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걸 또 그 밑으로 내려요. 그 밑이 누구냐면 시, 군, 구청장입니다. 자, 걱정돼서 물어보는 건데요. 시군 구청장의 시하고 시도지사의 시하고 다른 거야, 같은 거야? 다른 거겠죠. 이때 시는 서울특별시를 얘기하는 거고요. 요때 시는 뭐 안양시, 용인시 조그만 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여튼 시군구청장이 내리면 시군구청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기본계획, 시도지사의 실행계획을 근거로 자기 시, 자기 군, 자기 구의 실행계획을 또 짭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매년 짭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항상 법마다 기본 계획의 이름은 달라요. 이름은 다르지만 대부분 이런 형태를 띠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보다가 이거 기본 계획 같은 애요. 누가 짜지요? 그러면 장관이 짜요.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근데 요게
10개의 법이 그렇고 딱 한 개의 법만 밑에서부터 위로 거꾸로 올라갑니다. 그게 지역보건법에 있는 계획서거든요. 시험들이 매번 나오는. 그것만 밑에서 위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돼. 근데 나머지 10개는 모두 상의 하달식의 계획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은 상식선에서 좀 알고 계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법에 대해서 한번 쭉 전체적으로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 의료법부터 들어갈게요. 아, 이것도 얘기 안 했구나. 아까 지역회랑 똑같습니다. 강의는 1강. 그래서 50분 하고 10분 쉬고요. 또 2강. 그래서 50분 하고 10분 쉬고, 그다음에 3강 하겠습니다. 3강. 자, 그런데 1강은 쭉 이론만 할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요때 가로놓기 할 겁니다. 제가 오늘 나눠드릴 유물 또 있죠. 거기 가로놓기가 있습니다. 가로놓기는 똑같아요. 가로놓기에 직접 답 달지 마시고, 그다음에 항상 보면서 이렇게 단어가 생각할 수 있게끔 가로놓기 하고, 또 이론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시간에 모든 이제 문제 풀겠습니다. 물론 가로놓기 먼저 할 거고, 다음 주에는 쪽지 시험 들어서 또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쪽지 시험. 그리고 우리 책에 있는 문제. 그래서 항상 마지막 시간은 문제만 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좀, 이거는 아까 지역사랑 똑같이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의료법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법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6문제나 나온다 그랬고, 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목적 나오는데요. 솔직히 목적은, 자, 11개의 법이니까 11개의 목적이 있겠죠. 외우면 좋은데 11개의 목적을 외우면 헷갈리죠. 그래서 저는 포기하자라는 주의입니다. 자, 우리 법규는 만점 받는 게 역시 목표가 아니에요. 이것도 우리 그냥 과락만 면하면 돼. 그래서 저는 법규에서는 포기할 건 포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기하고, 근데 여러분, 저 포기하기 싫어요. 그럼 하시면 돼요. 일단 목표는 나오긴 나오는데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자, 2조 의료인 들어갈게요. 자,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의 뭐를 받아야 된대요? 면허래. 자격 아닙니다. 면허입니다. 장관의 면허를 받은 5사람을 의료인이라고 해요. 5사람 누구냐면 치과, 한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대부분 사자로 끝납니다. 여기에 약사 안 들어갑니다. 간호조무사도 안 들어갑니다. 이 5사람이 의료인이에요. 그러면 이 의료인들은 하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동그라미 2번에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에 1번. 자,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자, 2번. 치과의사, 치과자만 들어가면 돼. 치과의료와 구강보건지도를. 한의사, 한방자만 들어가면 됩니다.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를. 자, 조산사, 조산, 인부, 해산부, 산역부,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 그렇구나. 가시면 되고. 간호사, 시험 문제 엄청 나오겠죠. 당연히 우리의 기능, 당연히 나옵니다. 자, 특히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그 임무가 바뀐 지 작년에 바뀌었고 올해 2년째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항상 보면 법이 바뀌면 그 해에는 안 나오고 그 다음 해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번에 꼭 나올 겁니다. 자, 간호사 임무 되게 많아진 건 아시죠? 가번에 보시면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 수집, 간호 판단, 요양을 위한 간호 가번 가만히 보면 뭐 생각나세요? 예? 가번 쭉 읽다 보시면 뭐 생각나세요? 간호가정 생각나지 않아요? 네, 간호가정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죠? 아, 그렇구나. 나번 자존심 상하지만 아직까지 진료보조 있습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보조 아직까지 있습니다. 세 번째, 간호요구제에 대한 교육, 상담,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자, 이거 좀 자랑스럽지 않아요? 간호요구제에 대한 교육, 상담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교육을 우리가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뿐이 아니라 의사들이 교육은 간호사가 해줘야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의사들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육 쪽에 포커스를 둬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 상담도 있고 그다음에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아주 좋은 말들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관할 대통령령이니까 뭐 시행령이에요, 시행규칙이에요. 시행령이지. 그래서 밑에 시행령을 적어놓은 겁니다. 자, 시행령. 여기도 시험 문제 나옵니다. 간호사, 아까 대통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이 1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으로서 행하는 보건활동. 혹시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라고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건 나중에 또 지역사회에서 하긴 할 거거든요. 그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으로서 행하는 활동, 우리 간호사가 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모자보건 전문가가 행하는 모자보건 활동. 혹시 여러분들 보건소 실습할 때 그 임산부 배려방에 계시는 분들 간호사인 건 아시죠? 네, 이 법에 의거해서 거기서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핵 예방법에 따른 보건활동. 혹시 결핵실도 실습 들으셨나요? 결핵실? 안 들으셨어요? 결핵실에 계시는 분들도 우리 간호사세요. 이 문구 때문에 거기 가 계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간호사의 보건활동. 요게 대통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이에요. 요게 시험 때 따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에 속하는 거는 뭐냐? 이런 식으로 따로 나왔었어요. 다 있고, 그다음에 다시 올라가세요. 라번입니다. 아니, 넘기지 마시고, 라번. 다시 올라가세요.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 위에서 아까 가나다. 거기까지의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 요거 집어넣느라고 힘들었습니다. 간호조무사들이 거의 기어 올랐잖아요. 그치? 그래서 걔네들이 우리 간호사 대신하겠다고 난리 쳤잖아요. 우리가 문구 딱 집어넣은 거예요. 간호조무사 니네들이 하는 일 우리가 지도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요번에 우리 간호사의 임무가 굉장히 파워풀하게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랑스러워서 시험 때 당연히 나오겠죠. 하여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있고 이제부터 의료기관 하겠습니다. 의료인은 이걸로 끝났고요. 의료기관. 자,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조금만 정리한 다음에 줄 쳐드릴게요. 자, 의료기관 하면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세 가지가 뭐냐면 하나가 의원급 의료기관, 또 하나가 조산원, 또 하나는 병원급 의료기관. 으로 나눕니다. 자, 의원급 의료기관, 여러분 상식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종류 좀 얘기해 주실래요? 의원급. 동네에서 만나는 의원. 그쵸? 또 치과의원, 옳지. 또 하나 한의원. 세 종류가 있습니다. 조산원은 하나만 있겠죠. 자, 병원급 의료기관은 5개가 있습니다. 5개. 할 수 있어야 되나? 하나가 병원. 또 하나 치과병원. 옳지. 치과병원. 또 한방병원 있죠. 그 다음이 요양원. 요양병원. 요양원이 아니라 요양병원. 또 하나가 종합병원이 있어요. 요게 병원급이에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병원 하면은, 그러니까 의원 하면은 외래 환자를 중심으로 해요? 입원 환자를 중심으로 해요? 외래 환자. 그래서 외래 환자를 중심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그렇죠? 그런데 비해서 병원급은 무슨 환자? 입원 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걸 우리 병원이라고 하는 거고요. 병원 하면은 몇 병상 이상이냐면 30병상 이상을 병원이라고 합니다. 30병상. 물론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몽땅 다 30병상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중에서 누구는 30병상이 아니어도 되냐면 치과병원은 굳이 30병상이 아니어도 돼요. 그렇죠? 하여튼 모두 병원이면 30병상 이상이어야 돼. 근데 치과병원은 아니어도 된다. 이거는 좀 이따 줄 쳐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비해서 종합병원은 100병상 이상이면 됩니다. 100병상 이상. 그런데 종합병원을 다시 둘로 나눠놓을 겁니다. 어떻게 나눠놓냐면 100병상은 넘어가고 3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일 때 이때는 필수 진료 과목이 7개 있으면 돼요. 필수 진료 과목 7개. 그런데 비해서 300병상을 초과니까 301개부터예요. 301개부터는 필수 진료 과목이 9개 있으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7개, 9개 나중에 확인할 겁니다. 이것도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미리 가르쳐 드릴게요. 자, 내가 의원 또 병원. 자, 의원을 내가 개업할 거예요. 자, 개업하려면 의원은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됩니다. 신고. 그렇죠? 근데 병원을 개업할 거야. 그러면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돼. 신고하고 허가가 다릅니다. 그래서 신고는 되게 쉬워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개업을 하고 좀 이따 이사를 갈 거야. 그래서 이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전을 할 거야. 그러면 의원 똑같습니다. 시군 구청장에게 신고. 시도지사의 허가 똑같습니다. 이전. 근데 내가 폐업을 할 거야. 폐업. 그만두고 싶어. 그만둘 때 둘 다 시군 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건 그냥 상식처럼 알아두세요.
그래서 의원이면 신고만 하면 돼. 병원이면 허가를 받아야 돼. 그죠? 근데 되게 궁금하지 않아요? 내가 의원을 하나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의원을 갖고 있으면 차트라는 게 있잖아요. 물론 요새는 다 파일로 돼 있긴 하지만 이 차트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그만뒀어. 그럼 요 환자 파일 이거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환자 갖고 있었던 차트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응? 예, 그거는 원래는 본인이 갖고 있어도 돼요. 근데 원인은 본인이 갖고 있지 않게 하고 대부분 그 구역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보건소에 넘겨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이 의사를 만난 우리 단골 의원이 있었는데 그 의사가 그만둔 거야. 나 진단서 띄워야 되는데 그 의사 못 만나. 그 의사 죽었대. 어떡하지? 그러면 그 관할하는 보건소에 가시면 거기 내 차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이렇게 보건소에 이관하게 되어 있다. 이것도 좀 알아두시고. 자, 요 정도는 일단 기본으로 알아두시고 요거 줄 칠게요. 자, 봅시다. 책은 4쪽이고요. 자, 3조의 동그라미 1번.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해서 의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 이거 아예 대놓고 시험 문제 나오는데 다 틀립니다. 어떻게 시험 문제 나오냐면 의료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해서 의료보건의 업을 행하는 곳, 의료교육의 업을 행하는 곳, 의료 또 다른 무슨 엉뚱한 업을 행하는 곳 이러면 다 답을 못 찾아요. 의료조산의 업을 답을 못 찾아요. 여러분 제일 많이 찾는 게 의료교육의 업을 행하는 곳 이걸 다 정답으로 해요. 그럼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의료조산의 업이에요. 결국 조산원까지가 의료기관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이건 아예 지금 외워두세요. 의료조산의 업. 자, 그러면 1번 동그라미 2번 밑에 1번 의용급 의료기관입니다. 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주로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의료행위를 하는 곳이라고 얘기를 했고, 아까 외래 환자라고 표현했고, 종류는 3개 있습니다. 그렇죠? 자, 조산원, 이건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병원급입니다. 자, 옆에 가시면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돼 있죠.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곳. 그래서 종류가 5개.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까지. 자, 이 중에 요양병원 좀 깊게 들어갑니다. 요양병원은 다시 2개를 얘기를 해요. 2개. 봤더니 두 번째 줄에 정신병원. 보이시나요? 자, 그리고 옆에 쭉 가시면 의료재활시설. 보이시나요? 다시 요양병원 제목으로부터 두 번째 줄, 바로 밑에 줄 정신병원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옆으로 쭉 가시면 의료재활시설. 예, 2개를 요양병원이라고 해요. 이거 외워두세요. 정신병원하고 의료재활시설을 요양병원이라고 하는구나. 그렇죠? 자, 이 중에 3조의 2예요. 3조의 2. 병원입니다. 병원. 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은 30개 이상의 병상 또는 요양병상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가로 안의 말을 보시면 병원, 한방병원만 해당이 되고 또 하나 요양병원만 해당이 된대. 어느 병원 없어요? 치과병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치과병원 굳이 30병상이 아니어도 된다 이렇게 표현했었을 거예요. 맞죠? 네, 그거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제 종합병원 들어갑니다. 종합병원. 옆에 가시면 자, 100개의 병상을 갖출 것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번하고 3번을 묶어두세요. 2번, 3번. 자, 2번은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예요. 자, 무슨 과 돼 있고, 필수 진료 과목 몇 과목? 7개. 그리고 그 진료 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가 있어야 된대요. 결국 7개를 뺀 나머지는 전속하지 않은 전문의가 있어도 상관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런데 비해서 3번입니다. 300병상을 초과했대요. 초과했으니까 301개부터입니다. 무슨 과 그러면서 9개예요. 결국 2개 차이가 나죠? 2개 차이. 무슨 과일까요? 네, 마지막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치과. 이것도 시험문제 나왔겠죠? 하여튼 300병상을 초과하면 정신건강의학과, 치과를 포함한 9개 필수 진료 과목, 그리고 그 진료 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자, 두 번째 줄 보시면 나머지는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필수 진료 과목 7개, 9개, 나머지는 전속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문제는 그 과를 외울까요, 말까요? 네,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외우기 진짜 힘들거든요. 그것만 볼게요. 일단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이거부터 볼게요. 내과, 외과, 소아, 청소년과, 산부인과 중에 3개만 있으면 돼요. 3개만. 4개 다 있으면 좋은 거고 3개만 있어도 돼요. 자, 영상의학과,
하나 있으면 되죠. 마취통증의학과 하나 있으면 되는 거죠.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야.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죠. 그렇죠?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진단검사의학과 그리고 병리과 이렇게 나와요.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죠. 그죠? 또는이야, 또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또 이렇게도 나와. 영상의학과 또는 마취통증의학과 이렇게도 나와요. 틀린 거예요, 맞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영상의학과 또는 마취통증의학과 틀린 거죠. 그리고죠,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음 중 무슨과 무슨가 딱딱 떨어지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는 뭐 나는 뭐 이러면서 나의 뭐 진단검사의학과 그리고 병리과 이렇게 나와. 그럼 이거는 또는인데 아니구나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칠판에 써드린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점심에 뭐 드셨어요? 점심 먹고 나서 지금 정신이 없으세요, 지금. 법은 하나 놓치면 계속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이게 학교에 있을 때는 졸리면 자연에 맡기면 돼요. 제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자연에 맡기면 안 돼. 눈꺼풀이 무거우면 자꾸 눈꺼풀 뜨도록 하셔야 됩니다. 특히 오후 수업은 진짜 힘들어서. 근데 하여튼 하셔야 돼. 좀 이따가 일단 상급종합병원 있고요. 상급종합병원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가 전문병원이라는 게 있어요. 자,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의원급 하면 누구에게 신고? 시군구청장의 신고. 시도지사는? 아니야, 시도지사 아니야. 병원은 시도지사의 허가. 그러니까 결국 의료기관은 시군구청장 아니면 시도지사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장관은 요 두 개예요. 상급종합병원하고 전문병원. 그렇죠? 이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병원이 두 개인데 이게 상급종합병원하고 전문병원이에요. 상급종합병원은 종합병원 중에서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야. 네? 무슨 질환에 대해서? 중증질환에 대해서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상급종합병원이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가 필수 진료 과목이 아까 7개, 9개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필수 진료 과목이 20개예요. 엄청 큽니다. 그래서 상급종합병원은 굉장히 큰 병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비해서 전문병원은 얘는 병원급이에요. 얘는 종합병원이고 얘는 병원급이에요. 병원급이고 얘는 특정 질환에 대해서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곳을 우리 전문병원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시험 문제 좀 나옵니다. 얘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다. 그치? 자, 요거를 볼 건데, 자, 3조의 4예요. 상급종합병원. 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아까 종합병원이라 그랬고, 중증질환에 대해서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곳.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입니다. 필수 진료 과목 아까 20개라고 표현했고요. 이 20개의 그 진료 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 둬야 돼요. 그리고 2번,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킬 수 있는 기관이, 수련기관이구나.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장비도 갖추고 있어야 된대요. 네 번째, 질병 군별 환자 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이 돼야 된대. 요 네 가지를 갖춰야 되는구나. 자, 그러면 이 네 가지를 갖추고 있는지 안 갖추고 있는지 평가해야 되겠죠. 그 평가를 누가 하냐면 동그라미 3번에 있어요. 누가 평가할 것 같아요? 동그라미 3번. 누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몇 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상급종합병원입니다. 자, 반면에 3조의 5 밑에 있을 거예요. 전문병원입니다. 전문병원은 아까 제가 병원급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질환에 대해서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누가 지정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된대요. 1번, 2번. 이런 요건을 갖춰야 되는구나. 슬쩍 넘어가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4번. 그럼 이 요건을 갖췄는지 안 갖췄는지 평가하겠죠. 동그라미 4번. 누가 평가해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몇 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평가합니다.
상급 종합병원이든 전문병원이든 3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는구나 아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가 의료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격 면허 들어가겠습니다. 자, 4조 들어갈게. 조금 빨리 합니다. 여러분이 졸수록 제가 빨리 합니다. 안 졸면 천천히 합니다. 자, 4조의 1번 볼게요. 자,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병원 감염을 예방하고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대요. 그렇죠. 최고의 의료 서비스 아니야, 제발.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구나. 누가?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이. 자, 2번입니다.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그쵸? 그건 뭐 상식일 것 같고요. 자, 3번입니다. 의료기관의 장은 옆으로 쭉 가시면 환자의 권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야. 그러면 환자의 권리가 뭔데요? 그게 박스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게 환자의 권리예요. 혹시 이거 여러분들 병원 실습할 때 이거 봤어요? 안 봤어요? 어디서 봤어요? 게시판? 저는 화장실 가니까 화장실에 떡하니 있던데요. 하여튼 이거 환자의 권리 다 있습니다. 환자가 볼 수 있게끔 다 해놨습니다. 봤더니 환자의 권리, 가번, 진료받을 권리 있습니다. 이런 거는 제목만 알아두시는 게 좋아. 다음 중 환자의 권리로 옳지 못한 건 뭐냐 이렇게 나올 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료받을 권리. 나번에 보시면 알 권리 있습니다. 알 권리, 자기결정권. 여기서는 전 제목만 볼 겁니다. 이게 나중에 보건의료 기본법에 가면 또 자세히 나오거든요. 그때 설명할 거고. 다번에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나번에 상담 조정을 신청할 권리. 이게 권리예요. 그리고 의무가 2개입니다. 의료인에 대한 신뢰, 존중의 의무,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그래서 2개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서 이거는 그냥 아예 대놓고 시험 문제 나와. 환자의 권리로 옳지 않은 건 뭐냐, 옳은 건 뭐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제목만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이요. 자, 의료인은 밑에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돼, 안 돼? 안 되죠, 당연히. 그럼 여러분들 꼭 그래요. 빌려준 적 없어. 너 어떤 미친 사람이 빌려줘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면허를 따고, 근데 안타깝게도 취업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빌빌거리고 놀고 있는데, 동네 의원에서 연락이 와요. 의사한테 연락이 와요. 면허증 땄는데 집에서 놀고 있지요? 이래요. 염장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랬더니, 그러면 돈이라도 뭐 한 달 용돈 한 50만원 아니면 30만원 드릴 테니까 그 복사해갖고 그 복사본만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복사만 해주면 30만원 용돈을 준대. 50만원 용돈 준대. 집에서 노느니 그거라도 하지 뭐. 그래서 복사를 해줬어. 이게 빌려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복사를 해주면 그거를 그 의원에서 자기 간호사가 여기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이렇게 면허증을 빌려준 거예요. 그게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괜히 용돈 받을 생각으로 빌려주면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요겁니다. 빌려줘서는 아니 된다. 자, 동그라미 5번입니다. 요게 나온 지 얼마 안 돼. 신설된 거 보세요. 2016년 5월이잖아요. 그래서 요거 한번 나왔고 2년째니까 요거 시험에 나오겠구나 아시면 돼. 이게 5번입니다. 여러분 혹시 실습할 때 명찰 달았어요? 안 달았어요? 명찰 갑자기 명찰 막 달으라고 막 또 나오지 않았었어요? 예전에도 명찰 달았는데 올해는 초인가? 아니 작년 초구나. 갑자기 명찰 더 달으라고 막 난리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이게 문과 요거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이게 작년에 바뀐 거거든요. 작년에 들어간 거거든요. 자,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인, 밑에서 오른쪽 가시면 학생이 들어가요. 그리고 간호조무사, 그리고 의료기사. 잘 찾아오셔야 돼요. 멍하게 있으면 안 돼. 다시 한번. 자, 2번째 줄에는 학생이 있습니다. 3번째 줄은 간호조무사, 옆에 의료기사에게 의료기관 내에서 명찰을 달도록 지시 감독하여야 된다야. 의료기관 장이 그걸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요게 시험 문제 나오겠지. 이런 곳에서는 명찰을 달지 않아도 돼요. 어떤 곳? 응급의료 상황. 또 하나 수술실 내. 또 의료행위를 하지 않을 때. 또 하나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달지 않아도 된대요. 대통령이 정하는 거 되게 궁금하겠죠? 대통령 영이니까 무슨 영? 시행령. 그래서 뒤에 가시면 시행령이 또 있을 겁니다. 그것만 먼저 잡을게요. 거기 그 다음 쪽에 보시면 박스 안에 동그라미 3번이 있을 거예요. 박스 안에 동그라미 3번 밑에 있죠. 그거 먼저 보겠습니다.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어디냐면 격리병실. 또 하나가 무균치료실. 세 번째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병원 감염 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고시하는 시설, 이런 곳에서는 명찰을 달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럼 시험 문제가 대놓고 나오겠죠. 다음 중 명찰을 달지 않아도 되는 곳은 어디냐? 그럼 앞에서부터 하셔야 돼. 응급의료 상황, 수술실 내, 의료행을 하지 않을 때, 격리병실, 묵음치료실 뭐 등등등.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가 날 확률이 좀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옵니다. 앞으로 7쪽 오세요. 6번 다시 읽을 겁니다. 자, 이거는 누구 때문에 생긴 거냐면 예전에 혹시 아세요? 어느 의원에서 주사기 하나 갖고 7년을 썼다면서요. 그렇죠? 미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사이드 슈팅이긴 하지만 한 주사기 갖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거기를 지나간 모든 사람들이 그 시험 과정에 다 걸렸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문구가 부랴부랴 나왔습니다. 보시면 의료인은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밑쪽 내려가시면 을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요. 이런 건 상식 아니에요? 근데 상식에 어긋난 행위를 했어. 근데 그 사람을 처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법에 그런 게 없었거든요. 일회용 상품을 이용해야 된다는 게 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처벌하긴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만든 거예요. 부랴부랴 만들고 그다음에 이거에 의해서 처벌을 한 거예요. 이게 되게 웃긴다니까요. 하여튼 이게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나올 수도 있겠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그 네모 박스 안에 다시 들어가시면 명찰에 명찰은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쭉 써 있는데 이런 걸 굳이 안 나와도 될 것 같아서 저는 안 읽고 넘어가는데 그 중에 동그라미 1번 밑에 2번을 보세요. 2번을 보시면 명찰의 표시 방법도 나와요. 의복에 표시 부착하거나 목에 거는 방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표시할 것. 그래서 우리 학생은 어떻게 했어요? 의복에 부착하는 거. 근데 간호사 선생님들은 대부분 목에 걸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하여튼 그런 게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조의 2 제일 밑에 있습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들어보셨죠? 여러분들은 교수님들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좋은 거래요? 나쁜 거래요? 응? 좋다 그래요? 나쁘다 그래요? 나쁘다 그래요? 근데 교수님 되게 좋게 보시던데 제일 힘든 사람은 일선에 계시는 분들, 일선에 특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하고 계시는 분들은 엄청 죽을 맛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수님들 되게 좋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이거를 누가 잘하냐면 미국 간호사들이 잘해요. 그러니까 미국 간호사들은 의사하고 동급이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죠? 왜 동급인지 아세요? 대부분 환자 하면은 간호사 환자예요. 그러니까 내 환자로 한 10명이 있어요. 내 환자로 한 5명이 있는 거예요. 이건 내 환자예요. 그래서 딱 보고 환자 상태가 안 좋아. 의사한테 전화해요. 전화해서 지금 여기 X라는 A라는 환자, 내 환자인데 이 환자 좀 상태가 안 좋으니까 너 오도 내려줘. 그러면 그때 의사가 와서 오도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입장에서 자기 환자가 아니야. 간호사 환자예요. 그래서 혼자 다 해주는 거야. 그 환자한테. 내 환자니까. 그래서 내 환자 세수했는지, 내 환자 목은 안 마르는지 그걸 다 해주는 게 미국 간호사예요. 그렇게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집에 갔어. 집에 아무도 없는 거. 엄마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없어. 근데 엄마 어디 갔지? 냉장고 딱 여니까 굉장히 맛있는 케이크가 포장이 돼 딱 덮여 있는 거예요. 먹을까요? 엄마한테 전화하고 먹을까요? 응? 그냥 먹어요? 아니잖아요. 전화하고 먹잖아. 엄마 냉장고에 케이크 있는데 먹어도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게 간호간병통합서비스예요. 그래서 의사가 와서 네 환자한테 내가 오더 내려도 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오더 내려줘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라고 보시면 그때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어요. 근데 나중에 가면 10년, 20년 여러분은 혜택 못 받겠다. 여러분 후배가 받겠다. 그래서 그때는 내 환자야. 그래서 의사를 내가 부려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좋은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교수님들은. 자, 1번 볼게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랑 당연히 시험에 나오겠지. 2번 환자를 대상으로. 외래 환자 아니네. 2번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아니하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그 밖의 간병 지원 인력에 의거해서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2번 서비스만. 간호사뿐이 아니네. 간호조무사, 간병 지원 인력까지도 우리 부하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호조무사 밑에 내 부하야. 그래서 너 이런 거 해줘 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 이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자, 2번 볼게요. 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야. 제공하라는 거야? 노력만 하라는 거야? 노력만 하라는 거야. 강제는 아니구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강제는 아닙니다. 여하튼 병원급 의료기관은 노력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비해서 동그라미 4번입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야. 강제야 아니야?
강제죠. 결국 공공보건의료기관 중에 몇몇 병원급 의료기관은 강제로 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강제로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응? 강제로 하고 있는데 혹시 일산의 일산병원 아시죠? 예,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예, 거기 일산병원에서는 강제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는 강제로 하고 있고, 대부분 병원은 강제로 할 필요는 없는데, 이거를 신청하면 혜택이 엄청 많이 주어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병원이 신청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5번입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보호자 등의 입원실 내 상주를 제한하고 환자 병문안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6번입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그 제공 인력의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된다. 그래서 이게 1인당 환자 수가 굉장히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신청하면 1인당 간호사 1인당 환자 수가 되게 작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행정하시는 분들은 이거 좀 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겁니다. 좋은 거. 이걸 우리가 잘 살려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잘 못 살리면 나쁜 걸로 되겠죠. 하여튼 이거 시험 문제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면허 들어가겠습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 자, 1번.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당연히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장관이 주는 면허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럼 누가 자격시험을 볼 자격이 있느냐? 그러니까 면허시험을 볼 자격이 있느냐? 1번. 고등교육법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의학, 치의학,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 치의학사,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말 그대로 의대를 졸업한 애들이겠죠. 이런 애들 국시 볼 자격이 있습니다. 자, 2번입니다.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 치의학,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받은 자 누구세요? 이 사람들? 혹시 의전 아세요? 의전? 네? 예, 의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2번. 그래서 다른 데 있다가 대학원만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의전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친구들도 국가고시를 볼 자격이 있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 치과,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예비시험에 합격한 사. 결국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의사도 우리나라에 오면 의사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시험을 2개나 봐야 돼. 예비시험 보고 예비시험에 합격을 하면 또 국가시험도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2번이라 보는구나. 자, 그러면 이것 중에 답을 골라주세요. 다음 중 국가시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자, 국가시험 볼 수 있는 사람. 자, 첫 번째, 자, 의대를 졸업한 자. 다른 사람은 의대 졸업 예정자. 자, 세 번째, 자, 의전이라고 합시다, 그냥. 의전을 졸업한 자. 자, 네 번째, 외국의 의대를 졸업한 자. 다섯 번째, 정답 없음. 답은요? 1번이에요? 아, 시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 없는 거. 시험 볼 수 없는 사람. 답은? 몇 번? 4번. 그쵸? 의대를 졸업하면 안 돼. 그러니까 정답 없다도 맞긴 하겠다. 이거 정답 있으니까 이게 답이 2개 있다. 하여튼 의대를 졸업한 사람은 아니죠. 그럼 뭐예요? 외국의 의대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면허를 받고, 그러니까 의사여야 돼. 의사여야지 우리나라에 또 예비시험을 봐야 되고. 그래서 외국의 의대를 졸업했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시험 볼 수는 없습니다. 거기 졸업하고 국가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서 의사 면허를 따야 돼.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오면 예비시험도 보고 그 다음에 국가시험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요거에 시험 문제 나오면 다 이게 답이 없는데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요겁니다. 외국의 의과대학을 졸업했다고 해서 무조건 시험 볼 수 있는 건 아니야. 우리나라에.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셔서, 그렇지. 동그라미 2번 아닌 것 같다.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 치의학, 한의학을 전공한 대학, 전문대학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을 예정된 자. 아까 제가 이걸 뭐라고 했냐면, 요거 예정된 자.
그렇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4학년이라면 여기에 해당되겠죠. 6개월 이내에 졸업할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도 국가시험을 볼 수 있다. 우리가 시험을 먼저 봐요? 졸업을 먼저 해요? 시험을 먼저 보잖아요. 시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졸업하잖아요. 그래서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거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6조 조산사입니다. 자, 조산사가 되려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연히 국가시험에 합격을 하면 이제 면허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조산사 국가시험을 볼 수 있느냐? 자, 1번입니다.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수습 과정을 마쳐야 돼. 아, 간호사 면허를 갖고 1년간 수습 과정을 갖추면 그 다음에 시험을 볼 수 있구나. 그리고 2번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조산사 면허를 가진 자. 뭐가 없어요? 아까 의사는? 응? 아까 예비시험 있었었잖아요. 조산사는 예비시험 없습니다. 그냥 외국의 조산사 면허를 가지면 우리나라에 와서 국가시험을 볼 수 있어요. 예비시험 없습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그러면 아까 1년간 조선 수습 과정은 어디서 맞추는데요? 그게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겁니다. 자, 네모 박스 안에. 자, 시행 규칙이에요. 1번 보시면 조산 수습 의료기관은 두 번째 줄 산부인과 수련병원 그리고 소아청소년과 수련병원으로서 월평균 분만 건수 몇 건? 100건, 100건. 민 곳에서 그 수습을 해야 돼. 그러면 동그라미 3번입니다. 동그라미 3번. 이때 수습생 정원수 월평균 분만 건수의 몇 분의 몇? 10분의 1. 외워두셔야 돼. 분만 건수 100건. 이때 수습생 정원수는 10분의 1. 이런 곳에서 1년간 수습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러면 국가시험 볼 수 있다. 자, 7조 우리 간호사입니다. 간호사 면허. 자, 1번 맨 마지막에 있죠. 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된다. 자, 여러분이 해당되는지 봅시다. 1번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여러분이겠지 뭐. 아직까지 졸업 예정이면 나올 겁니다. 네, 졸업한 자니까 여러분이 해당이 될 거고요. 자, 2번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 그렇죠? 이것도 모두 없어요. 의사랑 다른 점은 예비시험이 또 없다는 거예요. 결국 조산사나 간호사는 그냥 외국의 간호사 조산사이면 돼. 굳이 예비시험은 안 봐도 된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그냥 보시면 되고 하여튼 요겁니다. 이게 간호사 면허. 자, 8조 결격사유 들어갈게요. 자, 여러분이 여기 해당이 되면 시험 못 봅니다. 자, 1번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서비스. 그냥 일명 정신보험법이거든요. 정신보험법에 따른 정신질환자. 네, 당연히 정신질환자인데 의료인 되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야. 아, 이 문구 때문에 지금 정신질환자인데 정신과 의사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응? 지금 정신질환자, 정신분열증, 조현병 환자야. 근데 정신의사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정신과 의사 하는 사람. 있으니까 요 문구가 나왔겠지. 있습니다. 이분은 제가 알기로 학생 때부터 조현병 환자였어요. 그래서 약을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신과 의사예요. 근데 이렇게 외래 조그만 의원 차리고 있거든요. 근데 환자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간호사를 뚝뚝 찔러요. 저기 저 환자 뒤에 서 있는 사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보면 아 내가 헛것이 또 보이네? 이러면서 약 드시는 분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조현병 환자인데 이분이 환자랑 말이 엄청 잘 통해요. 그래서 환자가 막 헛거 보이냐? 나도 보이는데 뭐 보이세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저는 뭐 큰 바퀴벌레 보여요? 막 이러면서 되게 좋아해요. 환자하고 되게 말이 잘 통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요 문구가 이렇게 생긴 것 같고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래요. 혹시 정신과 공부하면서 난 되게 좋아. 이 정신과 되게 좋아. 나랑 또 많이 비슷해. 이런 거 못 느끼세요? 저는 그런 거 느끼거든요. 그런 사람이 정신과에 가면 정신과 환자 됩니다. 그리고 의료인이 정신과 환자가 되면 치료가 안 됩니다. 왜? 정답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담할 때 정답을 얘기해요. 그럼 의사들은 다 낫나 보다. 아니요. 속은 하나도 안 난 거예요. 그래서 치료가 안 됩니다. 하여튼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 좀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마약, 대마, 향정성 의약품 중독자. 자, 우리 의료인들 중독자 될 확률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저도 맨날 고백을 하는데 이제 하도 고백해서 고백도 아니야. 저도 예전에 될 뻔했습니다. 제가 시립병원에서 근무할 때
시립병원에 오면은요, 특히 행여병동이 있거든요. 행여병동 하면 거지들이요. 거지들이 이렇게 오는 곳이거든요. 거지들은 온갖 병 다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병을 그 다음날 내가 똑같이 증상이 나타나는 거야. 그만큼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거죠. 근데 하루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두드러기 환자가 온 거예요. 두드러기는 겉에만 두드러기가 아니라 속에 내장도 두드러기가 나는 거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속이 막 배가 아프고 토할 것 같고 이런단 말이에요. 너무 징그러운 거야, 두드러기가 나서. 그래서 내 몸에 옮기지 않도록 조심해야지. 그 다음날 내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는 거예요. 막 미치겠어, 일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 환자한테 바리움 2분의 1을 주사놨거든요. 주사를 딱 놓으면 이 환자 너무 편안해 보이는 거예요. 나머지 바리움 2분의 1을 어떻게 할까? 버려야 되는 거지. 그치? 근데 딱 버리려고 하는데 맞고 싶은 거예요. 왜? 내 몸이 나는 지금 일해야 되잖아. 나 그냥 이왕 버리는 거. 그래서 이제 아무도 모르게 그걸 해갖고 제가 내 스스로 IM을 한 거예요. IM을 했는데 IM을 딱 놓고 주사바늘 빼기도 전에 몸이 붕 뜨는 게 느껴지는 거 있죠. 그 쾌감은 진짜 안 맞아 보이는 사람은 모를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4시간 동안 미친 듯이 일을 해서 막 날아다니면서 일을 한 거예요. 4시간이 딱 지났는데 온몸에 두드러기 더 나는 거 있죠. 환자가 놔달래. 예전 같으면 참으세요. 근데 놔드릴까요? 그래서 딱 놔주고 바늘 또 제가 맞고. 그래서 일주일을 했더니 일주일 뒤에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이게 중독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끊었었던 기억이. 지금은 끊었습니다. 신고하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하고 조금만 쉬겠습니다.